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정할 내용이 있어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제 보수의 품격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비례 2석을 가져갔다라는 멘트를 하셨는데 2석이 아니라 3석이었다는 점 정정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배종찬 소장님이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 서울시 편입 추진 메가 서울 구상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서울시 이제 김포 서울 편입 특위를 발족을 했는데요. 위원장에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경태 의원을 임명한 듯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장성철 소장, 민주당 놀고 있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수준 낮은 떴다방. 자, 장 소장님, 민주당 놀고 있네. 민주당을 지칭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전달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놀고 있었네. 이런 정책 개발 안 하고 뭐 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심했네. 이슈를 뺏긴 거죠.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가 기본소득 딱 이슈를 던졌잖아요. 네. 본인이 제일 잘하는 싸움의 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잘못됐네, 잘됐네, 그건 뭐가 문제 있네, 없네, 막 이거 가지고 논쟁이 한참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메가 서울 이 구상 이게 옳은 건지 좋은 건지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이거는 차후 문제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이 던진 이슈에 민주당이 반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라는 반응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거 어떡하지? 나는 찬성해야 되나? 반대해야 되나? 이렇게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틀 동안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지 한참 헤매다가 그럼 전국 단위 행정구의 개편으로 맞받아쳤어요. 여야가 지금 정책 대결 장군 멍구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를 민주당이 이슈를 던져가지고 여당을 끌어들였으면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던진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방 맞은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배종찬 소장님 혹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 이슈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논의를 해본 적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신들이 얘기한 정책 이슈를 가지고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 네. 이렇게 첫 코너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반은 성공하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더군다나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 그렇죠.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수준 낮은 떴다방.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떴다방이 뭐 아실 거예요. 존음이나 알지만 부동산이죠. 네. 기획부동산 같은 것이고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건데 실현 불가능한 걸 가지고 대단히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수준이 그래요. 아니 국가 균형 발전의 큰 국가 대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총선을 앞두고 떴다방 식으로 한탕주의 발상을 가지고 이슈 한번 해보자. 뭐 장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번 뭐 이슈가 뭐 이런 이슈를 못 봤다지만 이런 이슈 많았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5세 초등학교 입학도 있었고요. 이건 대통령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69시간 노동 뭐 이런 부분도 대통령 발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좀 주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69시간을요? 그런 것도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이 하면 뭐 집권 여당이 하는 거고. 네. 부대변인 말씀 먼저 듣고요. 떴다방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김기현 대표 부분들이 김포 서울 편입 부분들은요. 아니 본인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또 하는 거예요? 멋져요.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 균형발전위원회는 이거는 지방을 살려야 된다. 지방 소유를 막자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집권여당 대표가 본인 살자고 이렇게 한탕주의식으로 몰라. 일단은 김포 서울 편입하자. 이러면 이슈가 될까? 이슈는 만들었지만 죽는 이슈다. 죽어가는 이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이 맞는 게요. 네. 민주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이거 어떻게 내가 반박을 해야지 어떤 논리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연구하는 순간
이게 이제 이슈로 끌려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메가시티, 메가서울 이건 잘못된 거야라든지 계속 이렇게 논쟁이 이어가잖아요. 봐봐요. 오늘 구리시장 같은 경우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 그래서 이것이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다. 한 수를 빼들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네. 가지고 뭐 수도권 민심이 움직이겠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나의 효과는 있죠.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놀지 않았네. 뭔가 연구했네. 그리고 본인을 향한 비판, 혁신위를 향한 비판 이것을 약간 좀 이불처럼 덮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은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는 좀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조율. 아하. 왜냐하면은 자 이거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인 서울시에서 우리가 반대야. 당협위원장 30명 모아놓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은 안 돼. 곤란해.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또 수세에 몰릴 수가 있는 거죠.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반대할까요? 반대한다고 지금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우려스럽다. 반대한다고 기사가 나왔다. 네, 우려스럽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가 던졌는데 왜 떴다방 수준이냐면 근거도 없고 실행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서울시만 넣고 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김포를 안게 되면 서울시가 만회하나? 그러면은 이 세수 부족 부분들을 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김포시가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의 구가 돼요. 그럼 거기에 또 5호선 9호선 연장에 대한 뭐 수요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지수 어떤 안건도 있고요. 복잡한 안이 많아요. 거기에 또 들어갈 돈들이 몇 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서울시가 어디에서 하죠? 지금도 현재 25개구 중에 강남 상구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본인들 돈으로 지금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구에 왜 이거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 우리가 벌어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김포가 들어오면 강남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왜 내가 떴다방에 하냐면 에이 모르겠다. 수도권 위기론 어떻게 살피하지? 일단 던지고 봐. 이거예요. 서영조 부대변인께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김포에 의해서 구리에서도 반응이 나오는데 자, 이 지역들이 수도권의 상당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난감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걸 보시면 이 지자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 바뀌어요. 예, 지역구 의원들은 민주당 세가 강한데 지자체장들이 지금 뭐 이제 동조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시민들한테 할 일은 아니에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뽑으셨는데 구리든 특히 김포든 이런 부분들을 뽑아줬을 때는 이 지역을 발전시켜달라고 그 시민들이 투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민이 투표했습니까? 국민이 투표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했다면 최소한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단은 말이라도 지켜야 된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한번 논의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넙죽 가야 됩니다. 저희 구리도 버리고 김포도 버리고 다 버리겠습니다. 그게 단지 몇몇의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이 상당히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선택과 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과거의 선거들을 살펴보면 굵직한 정책 이슈를 던진 쪽에서 선거를 이겼어요. 예를 들면은 2002년 대선 때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도 이전, 세종시 이전 그거 가지고 완전 선거판 막판 흔들었거든요. 이슈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총선 때는 뉴타운 이거 가지고 완전히 수도권 선거, 서울 선거 네. 완전히 이겨버렸거든요. 무상급식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큰 이슈를 던진 쪽이 선거전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욕만 하지 말고 민주당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셔가지고요. 네. 정책 이슈를 내놓으시라고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할 일이 그 일이잖아요, 부대변인. 그 장 부분도 선생님 잠깐만요. 요걸 하나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또 민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김포 서울 편입, 구리 서울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어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 네. 지금 또 당의 방향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고 예를 들면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거점 도시가 있잖아요. 부산, 광주, 뭐 대구 이런 지역을 균형 발전스럽게 지방 특성화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는 거랑 메가 서울 만드는 거랑 이거는 좀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작년 지방선거 때 내세워가지고 웃음거리가 됐어요.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김포공항 이전. 아,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딱 던졌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며칠 이렇게 논란이 되다가 그냥 사그라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포 서울로 같이 포함하겠다라는 거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시들어들 거예요. 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TF 만들고 법안 위반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실과 호흡 맞추고 오세훈 시장 설득해서 분위기를 쫙 모아가면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에 상당한 영향은 줄 수는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비판만 하면은 민주당은 하다가 끌려다녀요. 근데 제가 뭐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하지 했는데 마세요, 그럼. 김기현 대표 참 나쁜 분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토리를 말씀드린 게 김포 이 서울시 편입 문제는 원래 예. 처음 접근은 김포의 5호선 9호선 교통 문제 해결과 민생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갑자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속이는 겁니다. 5호선 9호선 연장 더 힘들어져요.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 네. 알다시피 그 5호 고선 연장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70%가 들어갑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을 때는요. 근데 서울시로 오면 50%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국비 투입이 50%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20%가 깎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시에 있어서 편입을 한다 해도 그 지리적 위치를 김포시를 지금 돌도길로 있는 그 김포시 서울로 더 가깝게 갖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줄지 않습니다. 서울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지하철 연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예산 자체도 줄어들고 서울시의 부담도 있고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김포시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이득이 없어요. 단지 이득에 있는 사람은 김기현 대표예요. 그래서 수도권 이결론을 탈파하겠다는 하나의 그냥 볼모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빠요.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이제 김포 서울 편입설이 나오니까 천공 배우설을 천공은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죠. 천공 배우설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질 낮은 루머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짧게 논평을 하자면 그 굳이 뭐 그렇게 천공과 연결을 지어서까지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연결 지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는 음모론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속으력은 없어요. 그래서 뭐 질 낮은 음모론이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준 낮은 떴다방 수준의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는 그나마 낫다. 저는 그래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들이 이렇게 한 역술인에 의해서 뭐 제안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건 아닌 거죠? 그냥 천공이 뭐 지난 1월 달에 한 번 주장하고 8월 달에도 한 번 주장하고 2번 주장을 했다. 그런 게 이제 영상으로 돌아다니는데 더 뭐 심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들었고. 근데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설사 이게 사실이면 불행하지만 사실인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가 말하자면 문제점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논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바이럴로 좀 전달이 되고 최고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런 민주당에서 공식화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논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천공 영상 틀어주기 전에 본인들의 정책을 멋있게 PPT나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PPT를 강조를 하시네요. 네, 왜요? 아니 그냥 네. 좋아하는 또 제가 대학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PPT 아이들 가르칠 때 그거 만드느라고 무척 힘들었어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예. PPT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 공부 좀 하시라. 공부 많이 합니다. 결과물을 그냥 내놓으십시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결과물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제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대사면론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면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이 취소가 의결이 됐습니다. 자, 통합 측면에서 이게 지지율이나 또 혁신위의 성과나 이런 부분에는 장 소장님 효과가 있을까요? 통합에는 아무런 효과는 없죠. 왜냐하면 당사자인 홍준표, 이준석 이 두 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더 자존심 상하네. 당 이런 거 하지 말고 지지율이나 올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갈등만 더 커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위원장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자고 하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만난 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려면요. 본인의 결정 사항이 건의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당에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 이준석 포용합시다. 어디 좀 원하는 데 공천 줍시다. 유승민도 공천 줍시다. 이거를 본인이 이준석, 유승민 만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 지도부에서 윤핵관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유승민, 이준석 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 만나겠다는 건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현찰을 갖고 그냥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지 이걸 그냥 우리 잘 지냅시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데 총선 승리하도록 당신이 도우미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함께 합시다. 신당 만들지 마. 이러면 이준석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안 받아들이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제 통합을 제시하면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만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행동 또 12월 땡땡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을 탈당하고 또 창당의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다른 의미가 또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신당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 가속화된 거는 인요한 혁신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운 것이죠. 예를 들면은 본인들은 뭐 국민의힘이 강서 그 선거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띄웠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당에 뭔가 통합을 하고 올 생각이 없어요. 왜냐 말씀한 대로 말뿐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주장하는 말은 당이 변해라 그거거든요. 제일 큰 거는 용산의 고리를 끊어달라. 그리고 당이 좀 당답게 좀 살아라. 그리고 정당이 좀 보수 정당으로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이 만나서 우리 같이 손잡읍시다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맘 편하자고 피해자한테 가서 내 사과 받아줘. 나와 만나줘. 나와 같이 해.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이게 자꾸 이제 그런 말을 들을수록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런 거라서 저는 아마 결정을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12월설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12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게 12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유승민 의원 이제 정치 시기가 그러니까요. 총선 자체를 앞두고 12월 1월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때가 왔다. 그런데 그 때를 더 재촉시킨 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통합의 행보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결정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결단하기 위해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좀 잠을 구한 것 같아요. 네. 장 소장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으시고 또 아까 배종찬 시사본부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좀 꺼내놔야 되지 않겠냐. 중요한 방송이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뭐 12월에 구체적인 행보 예상되는 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준석 대표랑 이런 것 가지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거나 뭐 상의하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당 만들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날짜도 저는 알고 있어요. 20?
총선 100일 전이에요. 날짜 역순해 보면 네. 그게 대략 29일, 30일인 것 같은데. 거의 크리스마스 날 지나서 무렵이네요. 무려. 예. 그때 아마 신당 창당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을까. 순전히 저희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만난 거는 이런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부모님한테도 허락 받고 또 주례 선생님한테도 가서 인사드리고 허락 받고 또 막 이러잖아요. 상의 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냐. 정치적인 스승이 김종인 위원장이니까 그러한 결심들을 좀 밝히고 또 조언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1호 첫 번째 이 공약은 이제 네. 통합이었고 두 번째는 네. 이제 희생입니다. 여기서 네. 나온 이야기가 이른바 영남 중진 네. 험지 출마설이고 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네. 연임 금지가 검토된 사실 이거는 민주당도 검토를 했었던 했었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이철규 의원이 네. 임명이 됐습니다. 네. 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관철이 될까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철 되든 말든.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혁신이가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 좀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목표 지점은 어딘데 어떻게 하길래 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겁니까?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었냐고요. 당이 변화하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또한 지지자들이 아니면은 중도층들이 국민의힘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떤 부분?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나타난 민심이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이거 바꿔야 돼.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공천에 개입하려는 거 이 모습 바꾸고 바로잡아야 돼. 이 민심이 주된 거였는데 그 얘기는 지금 못 하잖아요. 그거는 월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그 얘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아랫목에 살던 사람이라서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월권적인 행동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어느 환자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머리 아픈데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지. 머리 아픈데 손톱이 좀 깨졌네. 여기 상처 난 거 그냥 바세린 발라주면 이게 몸이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혁신위가 끝나더라도 당은 계속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공천에 어떠한 행동을 할까? 네. 검사들 내려보낼까? 이런 논란만 계속 가지고 내년 총선 때까지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점 과제는 대통령에 대한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다. 그렇죠. 네. 국정 운영 기조 바꾸세요. 총선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게 양날개인데 이거는 건들지 않겠대요. 못 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의가 바르신 분. 근데 이게 못 건드릴 이유는 분명하죠. 뭔데요?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 사람들로 다 세워놓은 당을 김기현 대표 태생적 한계는 늘 말하잖아요. 2기까지 살려줬잖아요. 수명 연장까지 해줬어요. 5등짜리를 1등으로 만들어서 당대표 시켜줬죠. 강서구청 참패를 했는데 사퇴 안 시키고 2기 체제로 가져왔죠. 무슨 얘기를 해요? 면목이 있다면 함부로 못하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년 위원장의 통합, 변화, 희생 세 가지였어요. 순서가. 변화가 바로 당무 개입을 끊으라는 그런 관계예요. 용산의 당무 개입을 끊겠다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쏙 빠지고 지금 하는 게 통합하고 희생이에요. 희생이 뭐냐면 삼선 동일 지역 금지라든지 영남 차출론 희생. 통합은 이준석, 유승민 두 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소리에 대한 통합. 그런데 잘 보시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 부분. 용산을 향해서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못 하겠으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얘기해야죠. 김기현 대표 할 말은 하세요. 대통령한테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이게 국민의힘이 변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최소한 거기까지 해줘야죠. 근데 그것도 못하면 뭐죠? 그러니까 용산 눈치를 혁신위원회도 본다는 거죠. 제가 예측 하나 해보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삼선 초과 연임 금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김기현 당대표 아마 12월 말쯤에 좀 수도권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측입니다. 제 예측. 아마 12월에 되는지 안 되는지 잠깐만요.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출마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할 가능성이 높다. 김포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네. 저도 그 김포 흔들면서 지금 이 영남의 험지 출마를 위해서 수도권 흔드는구나.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서 네. 아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는 뭐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의 추측이니까요. 네, 개인적인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발족했고 기획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자리를 했는데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친명기획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공천 보복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영조 부대변인 네. 말씀 뭘 좀 들어봐야 될 것이 이런 좀 비명계의 지속적인 주장 또 공천 우려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원욱 의원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다 친명 일색이라고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고 네. 또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인선을 보면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들어와서 처음에 인선을 할 때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총선기획단이 기본적으로 15명 중에 당연직이 뭐 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아니 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당직자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무총장도 따져보면 당연직으로 기획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죠. 예를 들면 기획단이 이렇게 구성됐다고 비판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원욱 의원이 나중에 예전에 그 가결 소동이 있을 때 의총에서 박강원 원내 지도부 대표단이 물러설 때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때 같이 말하자면 내려놓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가서 주장을 하셨어야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총선기획단이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흔들기다 정치보복이다 합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갑자기 구성되고 나서 얘기하는 것은 좀 명분이 떨어지고요. 그전에 이미 본인이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바르지 않고 두 번째는 정치보복은 있을 수 없어요. 정치보복을 하는 순간 민주당의 총선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보복 하는 모습들이 국민의 눈에 비치는 순간 저희는요 나락으로 가는 것이죠. 장 소장님은요? 총선기획단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내 맘대로 공천할 거야. 여기에 간섭하지 마. 비명계들 조용해. 그 공천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 이런 협박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 인사 임명하는 거 보고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는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큰 정치 지도자는 될 수 없겠구나. 저런 속 좁은 정치로 어떻게 민주당을 통합시키고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죠? 안 들었습니다. 자, 두 분에게 더 뭐 여쭤보고 싶은데 좀 이야기가 많이 또 길어질 수도 있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